사장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 편지를 접어 재킷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프로듀서가 얼이 빠진 창백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이거였군요. 프로듀서가 들릴 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이거였어요.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구로 향했다. 사장은 뉴스 아나운서가 떠듬떠듬 방금 시청자들께서는 하고 다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뒤에 다른 뉴스가 이어졌으나 그 모든 뉴스가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었다. 전국의 누구도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죽을 병으로 누워있는 집에서는 가족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앞으로 3시간 후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 늘 쓰지 않겠다고 하던 유언장을 쓰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친척한테 전화를 걸어 화해를 하겠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위선적인 관습을 따라 좀 괜찮으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저 바싹 여윈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며 서서 몰래 시계를 흘끔거릴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의 기차가 다시 궤도로 돌아가 평소대로 여행을 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피아에게 슬픈 유물을 치워달라고 이미 돈을 준 수많은 가족은 그들에게 쓴 돈을 두고 눈물을 흘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비와 인내심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공짜로 치워버릴 수도 있었단 생각에 못내 아쉬워했다. 거리에서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멍하니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서럽게 우는 바람에 도저히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당장 그 자리에서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한 듯 끌어안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정부 탓인지 의학 탓인지 로마의 교황 탓인지 따지기 시작했다. 어떤 회의론자는 이제까지 죽음이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없으니 그 편지를 즉시 필적 분석가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간의 뼈 조각으로만 이루어진 손은 절대 완전한 진짜 살아있는 손, 피, 핏줄, 신경, 힘줄, 피부, 살을 다 갖춘 손처럼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뼈는 종이에 지문을 남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지문으로는 편지를 쓴 자를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니 DNA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평생 입을 다물고 있던 존재, 죽음이 존재라고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 존재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편지를 보낸 사건을 약간이라도 파헤쳐 볼 수는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이 순간 총리는 왕과 전화통화를 하여 왜 편지에 관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왕은 그래, 완벽하게 이해했소 하고 말한다. 그러자 총리는 왕에게 자정의 마지막 종소리와 함께 연약한 모후가 맞이할 슬픈 결말이 유감스럽다고 말한다. 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한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지. 오늘은 그분 차례고 내일은 내 차례겠지. 지금 왕이 상속자가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며 자기는 언제 입헌군주가 되느냐고 묻는 상황이니 말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함이 섞인 이런 친밀한 대화가 오간 뒤 총리는 비서실장에게 비상가기를 열 테니 정부의 모든 구성원을 모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45분 뒤에 여기 모이기를 바라네. 10시 정각에 말이야.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불가피하게 나타날 혼란, 무질서 이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승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할 사망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그건 문제축에 끼지도 않네. 장의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나. 게다가 그들에게는 이제 위기가 끝났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계산해보면 부쩍 행복해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자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게. 그게 그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산자들을 다루는 거야. 예를 들어 정신의학자들로 팀을 꾸려 사람들이 영원히 살 걸로 확신했다가 죽어야 하는 바람에 생긴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겠더군요. 시간 더 낭비하지 말고 장관들한테 차관도 다 데려오라고 말하게. 10시 정각에 여기 모이도록 하게. 혹시 물어보면 무조건 그 장관한테 처음 전화하는 거라고 하게. 그 사람들은 꼭 과자를 달라고 하는 어린애들 같아서 말이야. 전화벨이 울렸다. 내무장관이었다. 총리님, 신문사마다 전화를 합니다. 방금 텔레비전에서 읽은 죽음 명의의 편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그 편지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니까. 그 덕분에 12시간 동안 공황과 혼란을 견디지 않아도 되었던 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시오. 이쪽에서 편지를 지금 미디어에 나누어 줄 생각이니까. 훌륭한 판단입니다, 총리님. 가기가 10시 정각에 열릴 거요. 차관을 데려오시오. 차관 보도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남아서 집안일을 돌보라고 하시오. 주방장이 너무 많으면 국을 망친다는 얘기를 하도 자주 들어서 말이오. 네, 총리님. 정각에 오시오. 회의는 10시 1분에 시작할 거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럼 틀림없이 훈장을 받게 될 거요. 무슨 훈장입니까? 그냥 농담이었어. 신경 쓸 거 없어. 동시에 장의사 대표들, 즉 매장, 화장, 장례, 24시간 서비스도 협회 본부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수천 건의 죽음과 그에 이은 장례철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직업적 도전에 맞서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은 협력과 질서의 바탕을 두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기술적 자산, 말을 바꾸면 병참 자원을 모으는 것이었다. 그런 뒤에 케이크에서 차지할 몫을 참여할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협회 회장이 익살스럽게 그렇게 말하자 다른 회원들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환호했다. 사람들이 죽음을 멈춘 날 인간이 사용할 관, 무덤, 관가, 연구차의 생산도 멈추었으며 만에 하나 어떤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목수의 가게에 재고가 남아있다 해도 그것은 말레르브, 1555년에서 1628년 프랑스의 시인의 작은 장미 봉우리와 같다는 점, 즉 장미가 변한다 해도 아침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학적인 발언은 회장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해나갔는데 약간 분위기를 망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청중으로부터 환호를 끌어냈다. 적어도 이젠 개, 고양이, 애완용 카나리나를 묻는 수모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앵무새도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요, 앵무새도. 회장이 동의했다. 열대어도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그건 수족 간의 무리를 움직이는 영이 일으킨 논쟁, 그 다음부터 생긴 일이죠. 서기가 말했다. 앞으로는 고양이한테 던져줄 겁니다. 라부아지에 1743년에서 1794년 프랑스의 화학자가 말했듯이 자연에는 창조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사들의 지난날을 되새기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기회는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다.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시간을 걱정하다 손목시계가 자정 15분 전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 목수협회에 전화하여 관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볼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말을 맺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제안은 따뜻한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회장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약이 오른 표정을 잘 감추지도 못하고 말했다. 이 시간에 거기에는 아무도 없을 거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여기 모인 것과 같은 이유로 그들도 모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제안자의 말이 옳았다. 목수협회는 죽음이 보낸 편지가 낭독되는 것을 듣자마자 모든 회원에게 연락을 하여 가능한 한 빨리 다시 관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을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계속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많은 사업체가 즉시 일꾼들을 불러들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이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건 노동시간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목수협회 대변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들도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으니 정부가 이 일은 눈 감아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공급되는 관이 우리 고객이 과거에 보았던 것과 같은 높은 품질과 마감 도장을 갖춘 것이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택이나 뚜껑의 십자가 장식은 다음 단계, 장래의 압박이 좀 감소하는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 부분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의사 대표들은 더 크게, 더 따뜻하게 환호를 보냈다. 이제 실제로 서로 축하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떤 주검도 묻히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청구서도 지불되지 않은 일이 없을 터였다. 무덤 파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제안을 했던 사람이 물었다. 무덤 파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할 거요. 회장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시 전화를 해보니 무덤 파는 사람들은 상당한 보수 인상과 더불어 시간 외로 일을 할 때는 평상시 3배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건 지방자치제 차원의 문제요. 회장이 말했다.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합시다. 묘지에 도착했는데 무덤을 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간사가 물었다. 논쟁이 열기를 띄었다. 그러다가 23시 15분에 장의사협회 회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회장은 자정의 마지막 종이 칠 때 죽었다.